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운성으로 사주 풀기. 이번 시간은 제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제, 왕성할 왕, 관대지 걸록 다음에 이제 제왕이 되겠습니다. 관대가 질풍노도의 시기이지 않습니까? 관대에서 자기 힘을 주저함이 없이 이제 발산하고 이제 끼를 부렸다면요. 그 다음 이제 걸록에서는 관록을 갖추고 자기의 명예를 이제 세우면서 이제 거기에 합당한 녹봉을 받으면서 성실히 자신의 명예를 다져가는 안정화된 시기가 되는데요. 제왕은 상승 곡선의 이제 최고 꼭대기, 인생의 최고 정점, 이것이 이제 제왕이 되겠습니다. 걸록은 한 이쯤 되겠죠. 만약에 대기업을 다닌다면 직원, 과장, 부장, 이사를 거쳐서 이제 사장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라고 하게 되면요, 말단 9급부터 시작해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서 1급 이사관까지 올라간 것이 바로 이제 제왕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왕자에 오른 극단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한 분야의 이제 최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성분이 이제 제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왕은요,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절대 왕좌, 권력의 힘이 되기 때문에 잘못 휘두르게 되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붙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왕은 상당히 고독할 수 있다. 또 이제 그리고 절대적인 최고의 권력을 항상 꿈꾸기 때문에요, 개인주의 성향이 크고 씀씀이가 이제 클 수 있습니다. 이때 씀씀이가 크다 하는 말은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돈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사주에 제왕이 있게 되면 상당히 씀씀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제왕의 성정이 너무 강하게 되면 어떠한 따돌림이나 어떤 고립이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왕이 만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고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궁 일지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자궁에 이제 제왕이다 이제 하게 되면 부부궁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왕적인 성격이 강한 배우자를 이제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격이 강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싸우는 일이 이제 자주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왕은요, 만인 위에 군림, 본인이 사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제 월급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남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 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제왕이기 때문에요, 자존심이 상당히 강해서 일반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자유업이나 사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직성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런 사주가 이제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사주입니다. 여자 사주입니다. 여기가 이제 정제입니다. 여기는 평관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인인데요. 이게 신살로 이제 양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운성으로는 이제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장성살도 되는 것입니다. 무토가 봤을 때요. 상당히 기운이 세죠. 일주가. 성정이 상당히 강합니다. 양인살에, 장성살에. 그래도 정인의 친어머니와 같은 그런 배품의 성정은 있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왕이면서 장성살이면서 양인까지 합쳐져서 성정이 상당히 강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인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떠한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아니면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뚝심이 있고 추진력은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근데 집안에서 살림하고 하는 건 잘 맞지 않게 됩니다. 무오일주들 보게 되면요. 상당히 밖에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는 커리어 우먼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자립 의지가 상당히 강한 일주가 되는 것입니다. 무오일주들 보게 되면요. 어디 직장보다는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인자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대장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상당히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양인과 제왕과 장성살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프로의 별입니다. 프로 전문가의 별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집에서 살림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옆을 보시게 되면 이 갑자 자체가 이제 목욕입니다. 목욕지에 앉은 평관 까칠하고 도도한 남자입니다. 도학기가 목욕이기 때문에 도학기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평관이기 때문에 나를 콕콕 쑤시는 스트레스 많이 주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오일주는 자축이 공망입니다. 여기 공망 맞았습니다. 재성이 공망 맞았습니다. 사주에 돈이 없습니다. 재성이 말라버렸습니다. 공망이라는 것은 밑바닥이 깨진 항아리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집어넣어도 집어넣은 만큼 더 나갑니다. 이렇게 그게 공망의 기질입니다. 공망 맞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남자도 되는 것입니다. 여자 입장에서요. 재생살구조잖아요. 이렇게 재생살구조이기 때문에 목욕이면서 공망 맞았다. 도학기가 다분하고 술, 여자, 도박 좋아하는 남봉꾼 같은 것입니다. 공망이면은 98%가 부족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나를 콕콕 쑤시기만 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태지에 앉아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기운이 약합니다. 또 그리고 이 평관 남자 봤는데 재성이 공목 맞았잖아요. 평관 남자가 공목 맞은 재성 자리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하고 자꾸 좌우충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사주에게에서 그 재성은 아버지, 여기 부모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재성은 공막 맞았습니다. 목욕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남봉꾼인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공막 맞았잖아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한다. 같은 고향에 사는데 인연이 없습니다. 만날 일이 없습니다. 서로 왕래하지 않게 됩니다. 옆에 사는데도 있는 듯 없는 듯 자식과 이렇게 교류를 안 합니다. 그 아버지가 재생살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보시면 이 평관이 남자잖아요. 남편도 되는 것입니다. 남편. 근데 이제 이 남자 입장에서 이 자수는 뭡니까? 남자가 봤을 때 남자의 엄마입니다. 어머니. 여자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되겠죠. 시모. 맞잖아요. 재성은 여자 사주의 재성은 시댁입니다. 시모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공막 맞았잖아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편의 어머니, 즉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 시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없습니다, 시어머니. 그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나하고 자꾸 충이 된다. 스트레스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2운성으로 사주 풀기 제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